이것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 인자고요. 우리 혈관 쓰레기라고 불린다고 해요. 제2의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불안당.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혈관 쓰레기, 호모시스테인을 타파하라. 저는 콜레스테롤은 없거든요. 피가 정말 깨끗해요, 저는. 다른 요인들과 전혀 상관없이 동맥경화나 뇌졸중을 일으킨다. 이 식품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잘 챙겨 드시면 몸신의 솔루션, 혈액정화식품 대공개. 지금도 이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죠. 호모시스테인 타파식품을 먹은 체험단에 일주일 만에 변화. 수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 일주일 만에? 어머, 이 좋은 거를 왜 몰랐나 몰라. 건강을 위하여.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뭐? 네, 오늘도 나는 몸신이다는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드릴 특별한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화려한 복장으로 좀 입장을 했는데요. 예, 오케스트라 지휘자 또 방송인으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김현철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의상 컨셉은 의상이요? 오래간만에 알록달록하네요. 실크입니다, 실크. 네네네. 아니, 좀 세게 만지면 안 됩니다, 예. 올라가니까.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바쁘시죠? 그 앞서서 소개를 했듯이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고 뭐 이러니까요. 몸이 많이 좀 상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말이죠. 예, 혈관이라든지 그리고 눈도 좀 침침하고요. 그런 찰나에 몸신이다라는 프로에서 아주 적재적소에 섭외를 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제작진들에게 예,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김현철 씨와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김현철 씨가 전 몸이 날아갈 때도 요즘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이런 얘기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지금 저렇게 뭐 여러 가지 호소를 하시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이야. 자, 오늘의 주제. 뭐 고혈압, 당뇨, 심내혈관 질환 이러면 주로 원인이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죠. 혈압, 여기에서도 나오고. 피. 그러네요. 일반적으로는 뭐 콜레스테롤 생각도 하시고 뭐 중성지방 수치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산소가 우리를 나이가 들게 한다든가 또 질환을 가져온다든가 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데 최근에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3대 만성 질환을 가져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것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 인자고요. 그리고 우리 혈관 쓰레기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관상동맥 질환이 1.7배, 뇌혈관 질환이 2.5배, 말초동맥 질환이 무려 6.8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해야겠죠? 오늘 같이 살펴볼 주제는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당뇨, 고혈압, 심내혈관의 주범 제2의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네. 호모시스테인이 뭐지? 그냥 콜레스테롤도 아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아니고 제2의 콜레스테롤이고 이름은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호모 사피엔스는 저희가 뭐 들어봤었는데. 아니, 네.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나는 약간 당뇨와 조금 관계가 네. 있어서 그렇죠. 궁금하긴 한데, 뭐, 호모시스테인 나 이거 처음 듣는데, 저는 콜레스테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는데, 그럼 왜 이 호모시스테인 이게 왜 나쁜 건지 빨리 알아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예. 제가 조금 그 중성지방이랑 그 좀 있거든요. 고지혈증이 있어서 오늘 또 무서워 죽겠네요. 형우 씨가 이제는 여기 몸신 나와가지고 상남자가 아니라 상한 남자가 많이 상했어요. 좀 생소한 그 단어이기도 하고요. 호모시스테인 네.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마 생소하시죠. 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활성산소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한데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생소한 이유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1995년에 하버드의대 맥컬리 박사가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 핏떡을 만들고 그래서 동맥경화나 뇌졸중을 일으킨다.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 독성 물질이다라는 이 연구를 발표한 이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와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 호모시스테인은 뭐 콜레스테롤이니 중성지방이니 하는 이런 다른 물질들 또는 다른 요인들과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제2의 콜레스테롤로 불리면서 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꼴입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랑 상관없이 이 호모시스테인이 많으면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걸 살면서 오늘 왜 처음 알았어요? 글쎄요. 예. 그렇다면 주치의님, 전 말이죠. 미리 이 호모시스테인을 아슬아슬했습니다. 정말 잘 넘어갔어요. 예, 아슬아슬했어요. 이 얘를 미리 알았으면 제가 20년 전에 그 심근경색이라는 게 오지를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따라 좀 이상합니다. 이 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겨울에 위험한데 왜 이 따뜻한 여름철에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여름이 이 혈관 질환을 관리하기가 다른 계절보다 더 어렵습니다. 진짜? 여름이 되면은 저희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예. 그래서 피가 점도가 점점 높아져서 혈전이 잘 생겨요. 혈전이 잘 생겨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겨울보다 여름에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더 높은데요. 겨울에는 발생 빈도가 37.8%. 어머. 근데 여름에는 무려 62.2%.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그건 또 몰랐네요. 없네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거 참 이상하네. 돈을 내셔야 얘기를 아니 근데 사실은 뭐 혈관 문제 이러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년이 되면.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는데 37도에서 40도가 될 때 여름에 가장 더울 때 그 70,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테니스를 하세요. 맞아요. 아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말려야겠어요. 정말 위험하네요. 사실은 여러분들 혈액 검사 하셨잖아요. 네. 그 혈액 검사를 하신 게 바로 이 이름도 낯선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신 거거든요. 잠시 후에 그 결과도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예정이고 아이고. 무엇보다 입에 잘 붙지도 않은 이 호모시스테인이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 몸에 왜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 한번 완전 정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들려주실 주치 먼저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당신의 혈관을 위협하는 새로운 주범 제2의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 제대로 알아야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오늘의 몸신 주치 내분비내과 교수 이재형.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를 공부하고 있는 이재혁입니다. 여전히 공부하고 계시는 교수님. 네. 오늘도 저도 이제 몸신 기회로 호모시스테인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만성 질환을 통한 여러 가지 질환의 주범이 된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호모시스테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저는 아직까지는 혈관 걱정은 안 하고 이제 뭐 살아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질환의 단독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 호모시스테인이 뭔지 그 정체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호모시스테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혈액 속의 단백질이 대사 과정에서 잘못 만들어진 찌꺼기예요.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몸에 못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대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시스테인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시스테인으로 잘 만들어지면 이 시스테인은 신진대사도 활성화시키고 외부 자극에서 피부를 보호하는 몸에 좋은 기능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으로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지 않고 중간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으로 남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성된 과다한 호모시스테인은 시스테인하고 달리 혈관에 쓰레기같이 남아가지고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불안당,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불안당, 문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불안당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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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에 크고 작은 문제를 결국 일으켜서 단백질의 불완전한 대사로 인한 혈관의 하나의 독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대단하신 게 교수님 나오시니까 그냥 한 번에 또 호모시스테인의 정체를 이해가 밝혀서 가네. 말씀해 그러니까요. 주시니까 예. 좀 이해가 갑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물론 쓰레기가 쌓이면 몸에 좋을 까닭이 없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어떤 작용을 하길래 우리 몸을 이렇게 해치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네, 크게 세 가지 나쁜 작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아주 강력한 혈관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우선 저희가 뭐 간단하게 좀 네. 소품을 보시다시피 준비해봤습니다. 이 혈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다면은 네, 네. 혈관이 이렇게 선홍빛을 띠고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혈관이에요. 이런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또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인데 찌꺼기 같은 게 이제 차가지고 기름때가 끼고 하면 혈관이 막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시작되기 전에 처음 시작점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아, 그 전에. 네, 이런 가루가 예. 저희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꽤 덩어리가 이제 있는데요. 네네. 예. 메티오닌이란 단백질을 먹고 잘 대사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불완전한 대사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이 발생하게 되면 혈중을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이 혈중을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이 건강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혈관에 이렇게 상당히 붙었어요. 네. 호모시스테인이 내 몸은 못 느끼지만 혈관에 있는 많은 세포, 혈관벽에 이렇게 강력하게 자극을 줘서 손상을 일으키고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네네. 이건 지금 거의 박힌 것 같은 네, 모양인데. 호모시스테인이란 이 독성 물질이 혈관 안에 내피세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이 내피세포가 건강해야지 탄력도 있고 찌꺼기들이 붙지 않도록 하는데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내피세포를 계속 상체기를 내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서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거 깨면 네. 큰 조각은 우리가 이렇게도 짚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발에 이렇게 베고 기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그런 식으로 식이에요. 작은 이렇게 그래서 많이 상처가 상처를 나면 내고 그러나 피부가 봐요. 건강하다가 작은 나도 모르는 상처가 염증을 일으키고 곪게 되고 큰 상처를 유발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네.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있다가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누나 그만하세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상체가 난다면 네. 사실 이 부위 각각의 부위가 다 지금 계속 문제가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 네. 우리 몸은 상처를 치유하려는 반응이 생겨요. 그게 염증 반응이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에도 이런 상처가 생기고 자극이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모이게 되고 그런 것들 중에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염증에 같이 동반되게 되면 죽종이라는 게 생겨요. 죽종이라는 게 기름기, 플락이라고도 하는데 기름기가 혈관에 과도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이 참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찌꺼기들이 잘 쌓여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깨지고 부셔지면 찌꺼기들이 혈관을 흘러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작은 혈관을 막게 되고 뇌경색이나 심장 질환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아주 시작점의 중요한 근본적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심장혈관을 가진 사람의 30%에서 호모시스테인이 높고 뇌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한 40% 이상이 호모시스테인을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원인을 처음부터 몰랐지만 나중에 봤더니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호모시스테인일 수도 있다 추정해보습니다. 또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이유 두 번째는 어떤? 네, 호모시스테인은 혈중에서 혈관이 자연적으로 잘 이완이 돼가지고 혈관이 말랑말랑하면 혈압이 오르지 않을 텐데 이 처음에 혈관벽을 싸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혈관이 딱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으니까 혈압이 올라가기 쉽겠죠. 그러다 보면 작은 혈관들이 잘 안 늘어나고 대표적인 게 머리나 작은 부분들 장기에 혈액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장기 기능 떨어지겠죠. 또 하나 호모시스테인이 많아지면 신경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노인들한테 많이 생기는 인지장애 또는 나아가 치매의 하나의 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만병의 원인이네.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혈압이 상승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 그 치매가 온다는 건 좀 더 걱정스러운데요. 치매는 참 많이 걱정이 되는 질환이죠. 실제로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정상인 경우보다 치매 전 단계죠. 경도 인지 장애 위험이 2.5배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193명을 대상으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이분들의 수치가 건강한 노인에 비해서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도 좁게 하고 고혈압도 오게 하고 당뇨도 안 좋게 만들고 정말 여러모로 진짜 왜 불안당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은데 근데도 아직도 이 나쁜 일을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세 번째로 이건 또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의 또 하나의 독소인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네. 활성산소 형성을 많이 늘려줘요.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몸에서 잘 돌아다니는데 이게 활성산소에서 산화가 되면 더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모시스테인이 몸에 활성산소의 양을 늘리고 아까 혈관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혈관에 손상된 혈관에 산화된 이 콜레스테롤들이나 이런 지질들은 더 잘 들어가요. 더 잘 들어가서 더 잘 쌓이는 거죠. 그래서 혈관의 죽종이나 이런 동맥경화를 더 잘 일으키게 되는 또 부가적인 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 혈관 건강 더 이상 자신하지 마라. 더 높은 거예요? 뇌혈관 질환도 부담이 커진 거죠. 충격적인 호모시스테인 검사 결과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잘 챙겨 드시면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호모시스테인 싹 빼내 깨끗한 혈관 만드는 방법 엄청 달아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예, 오늘 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을 몸에서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 불안당을 좀 해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데 우선 이 호모시스테인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일단 호모시스테인은 젊을 땐 대사가 워낙 좋으니까 잘 안 생겨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낮고 남성이 더 많은데 여성들은 문제는 폐경 이후부터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폐경 전보다 폐경 이후에는 25%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대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데 체지방이 늘어요. 보통 폐경이 되면 한 3, 4kg 정도 자연적으로 체중이 느는데 체지방이 늘면서 비만해지고 그런 것들이 호모시스테인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닙니다. 이 만성 피로라든지 아니면 무기력증이 있으신 분들도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극심한 만성 피로, 무기력증의 경우에는 우리 체내의 신진대사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호모시스테인 생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증상입니다, 딱. 예, 왜냐면 뭐요? 이제. 만성피로. 예,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쥐를 하고 나면은 만성피로 해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고, 지금 그렇죠. 쥐라고 하잖아요. 혀도 까딱하기가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만성 피로가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로 인해서 더욱더 나빠지는 거.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뭐 전문용어로, 음악용어로 점점 나빠지는 거, 점점 꺼지는 거. 크레센도인데 그렇게 되면 네. 아유, 네, 하나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크레센도. 네. 숨 쉬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숨조차도 까딱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어떤 분들 좀 걱정을 해야 예, 걱정을 좀 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우선 그 중에 이제 한 분들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서 이제 이런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서 메치오닌의 대사도 잘 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좀 차다고 느끼거나 또는 뭐 추위를 많이 타거나 뭐 손발이 조금 더 저릿하는 이런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이 갑상선 기능 저하와 더불어서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아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과 더불어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지 않은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얘기 같아. 이 신장에 사구체라는 기관이 있어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호모시스테인이 이 사구체를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신었던 양말이 밤에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잘 붓는다든지 소변을 봤을 때 소변이 탁하다든지 거품이 잘 생긴다든지 할 때는 신장 기능 저하랑 더불어서 호모시스테인의 과다 이런 걸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예, 맥주를 많이 마시지 않는데 TMI가 또 시작되는 예, 거예요. 좀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줄여야 되나. 그런 얘기는 일기장에 혼자 쓰시면 되잖아요. 왜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아, 너무 반가워서 거품 얘기라고. 아니 저희가 호모시스테인 고위험군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어이구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좀 공감을 하셨거든요. 거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뭐. 내 몸속 호모시스테인은 얼마나 있는가 궁금하시죠, 김혜철 씨? 예, 알고 그거 싶어요? 궁금해요. 내 얘기가 이창훈 씨도 알려드릴까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예, 항상 이제 검사 결과 이제 발표를 앞두고는 좀 그런 데다가 지금 이 검사를 왜 했는가를 알고 나니까 더 좀 초조하실 것 같은데요. 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군요. 호모시스테인 어느 정도인지. 호모시스테인은 체열을 통해서 금식 이후에 체열을 통해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 만나서 제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얼마입니까? 안 알려줘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궁금하면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고 최근에 종합검진들에서는 항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 특히나 위에서 언급하셨던 다양한 증상들 모든 증상들이 호모시스테인으로 설명될 수는 없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등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특히나 혈관 질환에 대한 고위험군에 해당하신 분들은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저기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제가 이제 공부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해결법까지 이창훈 씨 뭐 상한 남자가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교수님까지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이창훈 씨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남자라고 해야 되겠네. 최근에 검사 결과들이 뭐 조금씩 이제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래도 지금 앞서 쭉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안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없죠. 예. 그래도 레이디 제이는 상대적으로. 저는 혈액 검사는 정말 그동안 자신 있었던 게 피가 정말 깨끗해요. 저는 청정해요. 근데 오늘은 이 콜레스테롤이나 뭐 중성지방이랑도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아, 요거 안심할 수만은 없겠다. 지난번에 이창훈 씨랑 제가 그 활성산소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왔죠. 내 이름은 거의 왜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이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높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네. 사실 저도 그동안은 제 나이에 비해서는 다 좋으셨죠.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뭐 그랬는데 오늘만큼은 갑자기 겁이 나네요. 뭐 폐경기 여성, 뭐 약간 갑상선에 저는
기능도 이상이 있지. 지금 뭐 당뇨, 전당뇨지, 뭐 이렇게 모든 인자가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창훈이보다 더 나쁘지 않을까. 뭐 어떻게 그 다들 뭐 심각하시지 않습니까? 저 또한 뭐 심각합니다, 사실. 예. 하지만 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저는 결과에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처음 알게 된 호모시스테인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뭐 혈액 검사나 건강 검진에서 나오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이제 결과 수치가 나오면은 또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좀 알게 될 텐데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모시스테인은 체열을 해서 혈액 내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검사 방법이나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기준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혈관 질환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의 정도를 저희 정상 범위와 위험군, 그다음에 경계 부위를 나눠 가지고 검사 기준을 좀 정했고요. 네. 9 이상을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5 미만은 굉장히 안전하다. 5에서 9 정도는 경고 수준이라고 일단 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0 마이크로몰 퍼 리터 미만일 경우에 뇌졸중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9 마이크로몰 퍼 리터 미만일 때는 호모시스테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 또한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6.3 마이크로몰 퍼 리터 이상일 경우에 죽상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따라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5 마이크로몰 퍼 리터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호모시스테인 검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뭐 저희 사실은 뭐 대표적인 지금 늘 건강 지표를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조금 걱정이 돼요. 아, 그러세요? 오늘 저 헤어스타일을 바뀌셨어요. 네, 드라마 때문에 좀 짧게 새로운 잘랐습니다. 드라마. 와. 어떻습니까? 네. 예뻐요. 드라마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먼저 그 검사 결과 좀 보여주실까요? 자, 벌써 수치 나왔는데 6.7자.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은 정보잖아. 그래도 빨간색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저희가 아까 규정을 하기를 이제 저희가 정의하기를 5 미만은 아주 안전하고 9 이상은 위험하고 5에서 9 사이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송옥숙님은 6.7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많이 높은 수치는 아닌데 이게 이제 수치를 볼 때 이건 추가적인 혈관의 위험 요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혈관에 대한 위험 요인이 뭔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당뇨 전 단계가 있고 또 폐경이 되셨고 갑상선의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체형 관리는 잘 되어 있으시지만 혈관 질환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런 경계 수치가 나오면 저것도 간과하시면 안 되고 더 철저히 관리.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위험 요인들이 잘 관리되도록 저런 것들이 추가적인 위험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뭐 이게 목표가 생기셨네요, 그죠? 네네네. 그만큼만 낮추면은 네. 되시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됐든 하여튼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방법을 이제 또 한번 해서 요 파란색 안으로 들어가 봐야죠. 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 또 몸심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럴 때 뭐 혈관 혈액 검사를 하고 나면 좀 걱정이 좀 많으신 분이 이용 씨. 그러니까요. 전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넘쳐. 뭐 나이, 비만, 뭐 배둘레, 뭐 하여튼 뭐가 다 넘쳐. 나 근데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운동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운동? 어저께부터 했어요. 어저께부터. 하루 되셨네요. 이제 그거 희망을 하나 가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결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 네, 이용 위험하네. 9.26 위험 경계 수위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심혈관 질환을 예전에 앓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 수치를 해석하는데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심장 질환이 고장이 났고 혈관이 고장 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호모시스테인이 저렇게 높으면 추가적인 고장이 계속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수치가 그냥 아무 질환이 없을 때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위험 수치인데 가지고 있는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더 주의를 해야 되고 호모시스테인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네. 나 위험하댄다. 선생님 임명은 뭐 제천이라고 했는데 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위로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김현철 씨? 예, 김현철 씨의 시간입니다. 네. 기대가 된다. 결과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김현철 씨도 그동안 뭐 중성지방 이런 건 계속 조금 높은 편이셨죠? 예, 저는 안 좋은 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으시군요. 예, 썩 뭐 좋은 결과가 없고 그리고 좋은 사람은 잘 안 부르는 게 방송사의 또 이제 맹점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 호모시스테인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김현철 씨 결과 보여주세요. 자, 가볼까요? 많이 높을 것 같아요. 더 높은 거예요? 더 높아. 더 높은 거예요? 더 높아. 네, 제가 괜한 위로를 해드렸네요. 그럼 왜 위로 말고 그러세요, 거기? 생각보다. 예, 한 본인은 더 10%까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갔네요. 현철님도 지금 9.3이라는 위험 수치까지 결과를 보였어요. 저 수치만 놓고 보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혈관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거죠. 더군다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호모시스테인이 계속 저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 결국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오히려 기회인 거죠. 오늘 잘 나오셨네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으세요? 미리 알면 이겨낼 수가 있어. 울지 아무 얘기 하지 마요! 아무 얘기 하지 마요! 울지 마. 예, 우리 레이디 제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혈액 검사 결과 다 좋았어요, 그렇죠? 다 좋았죠. 예. 좋을 거야, 다 나이가. 좋았어요. 아직 근데 어리고 이건 전혀 정말 다르다고 하니까 레이디 제인 희망을 가지면서 저희가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높잖아요. 높잖아요. 네, 7.86으로 조금 높게 나왔어요, 경계 부위에. 위험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정상치를 좀 넘어섰는데 레이디 제인 씨 자체를 놓고 보면 나이도 젊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수치들이 다 정상치를 잘 기록했기 때문에 경계 부위에 있지만 저희가 조금 참고는 하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가장 걱정이 큰 이창훈 씨. 15. 왜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대신 봐드릴게요. 자, 호모시스테인 이창훈 씨 검사 결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일 높아. 생각보다는 뭐 괜찮네요. 예. 나이를 다 따져보면 지금 이용식 선생님보다 김현철 씨가 한 2배쯤 높은 거고 맞아요. 레이디 제인도 1배 반쯤 높은 거고 이창훈 씨는 한 3배 높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창훈 씨는 한 3배 높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나이와 비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절한 영양소와 이런 체중 관리, 그다음에 만성 지표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제 팁을 얻는 하나의 경고 사인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게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6일 음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많이 줄였고 많이 좋아질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는 검사를 잘 안 하는 네네, 검사라 맞아요. 그랬잖아요. 혹시 검사를 하면 대개는 저 정도 나오나요? 아니면은 안전수치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나요? 굉장히 드물죠. 왜냐하면 검진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없고 몸이 어디가 아프고 당뇨에 고혈압이 있고 나이도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검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수치가 대개는 조금씩 높게.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몸에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이 수치가 높을 수 있으니까 자,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방법이 있는 거죠? 네. 네. 어서! 됐어, 어서! 됐어.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호모시스테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를 먹어라. 예.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타민 6, 9, 12? 아니요, 보통 비타민 하면은 비타민 C잖아요, 그죠? 나는 369는 들어봤어도 692는 이거 생소한데요? 종합 비타민 먹으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종합 비타민. 네. 네, 이 비타민 B의 경우에는 B 복합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B1부터 B17까지 있습니다. 17까지.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비타민 B6의 경우에는 피리독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B6가 이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6가 부족할 경우에 아까 만성 피로, 그렇죠? 예, 또 무기력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조금 많은 사람이 만성 피로라든지 무기력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B6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B9의 경우에는 엽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엽산이 하는 기능은 혈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해요.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혈관벽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육아의 경우에는 이 호모시스테인을 대사시키는 역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악성 빈혈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잠시 후 호모시스테인을 타파해줄 식품의 정체는 입니다. 뭐야? 단 일주일 이곳 체험단의 등장. 단 일주일 만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 일주일 만에? 괜찮은데? 그리고 지친 혈관에 활력을 불어넣을 식품까지. 혈관 건강의 신세계. 엄청 달아요. 잠시 후 펼쳐집니다. 자, 이제 호모시스테인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비타민 6, 9, 12가 풍부한 식품, 혈액 정화 특급 식품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이야, 기대가 된다. 식품을 공개해 주실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당신의 혈관을 위협하는 호모시스테인의 공포. 딱 한 가지 식품으로 호모시스테인을 타파한다. 더 젊고 튼튼한 혈관을 위한 솔루션을 알려준 오늘의 몸신. 한의사 김난희.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지금 우리의 혈액이 문제다. 그래서 혈관도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특급 식품을 이제 공개해 주신다고. 네. 비타민 B6은 통곡물이나 콩류에 주로 함유가 되어 있고요. 또 비타민 B9인 엽산은 녹황색 채소에, 또 비타민 B12는 육류와 같은 여러 가지 동물성 식품에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타민 B6, 9, 12를 모두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다 챙겨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모르나. 예, 바쁜데 그걸 일일이 누가 모르나. 예, 바쁜데 그걸 일일이 챙겨 먹지 못하니까 오늘 특급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뭐 하나 다 해결될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식품을 오늘 3개 알려주실 거예요. 아마 B6이 풍부한 곡물, 그리고 B9가 풍부한 채소, B12가 풍부한 육류. 그러면 되겠어요? 3개 정도면 할 수 있겠어요? 쌈을 싸가지고 한 입에 쏙쏙. 진짜로 쌈 싸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저희끼리는 지금 뭐 답이 나왔는데요. 아, 이렇게 먹으면 되나 보다. 맞습니까? 틀리셨습니다. 틀리셨습니다. 아, 쌈이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늘 비타민 B6, 9, 12가 모두 함유되어 있는 특급 식품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식품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잘 챙겨 드시면 호모시스테인을 우리 몸속에서 많이 없애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 이것만 맨날 먹을 거야. 야, 정말 딱 한 가지가 있네요. 이거 참, 네,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혈액정화 특급 식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 네. 짠. 저거 오렌지 주스 아니야? 오렌지 주스. 강황? 강황 이렇게 타먹는 건가 봐. 오렌지보다 연한 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 뭐만 보면 눈치를 봐요. 여러분도 한번 맛을 보세요. 그래요? 맛을 보시고 무엇인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요걸 지금 저 이 교수님도 갖고 계신데, 아니 어느새. 저도 말씀 안 드렸지만 호모시스테인이 높아가지고. 아니 뭔가 좀 달큰하지 않아요? 맛있는데요? 저 참외를 좀 참외 느낌이 살짝 있어. 참외즙 같다 진짜. 아니면 늙은 오이. 늙은 오이. 이게 무엇인지 이 정도 이제 뜸을 들이셨으니까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호모시스테인을 타파해줄 혈액 정화 식품의 정체는 바로 이 호모시스테인을 타파해줄 혈액 정화 식품의 정체는 바로 생호박즙입니다. 생호박즙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맞아.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생은 뭐예요? 생호박즙은 뭐예요? 그러니까 호박을 생으로 먹어도 근데 생각보다 맛이 또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요? 그렇게요. 늙은 호박도 이런 맛이 날까? 이건 아마 무슨 단호박 이런 거 아닌가 싶으니까. 호박즙은 보통 늙은 호박을 장시간 푹 고거나 뭐 달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만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열에 약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손실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비타민 B9인 엽산은 열에 약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가열하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호박 그대로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서 제가 생호박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늙은 호박에는 앞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비타민 B6, 9, 12가 모두 함유되는데요. 그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비타민 B9인 엽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엽산을 꾸준히 섭취한 성인 남녀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섭취하기 전보다 12%가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영국 연구팀에 따르면 이렇게 엽산을 꾸준히 먹어서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놨더니 뇌졸중이 발병할 위험이 24%가 감소했고 그리고 혈전증이 발생할 위험은 25%가 감소를 했습니다. 또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도 16% 감소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머, 이 좋은 거를 왜 몰랐나 몰라.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아니 근데 대부분 호박즙 이거는 많이 먹어봤어도 생호박즙을 어떻게 만드나 궁금하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만져보면 얼마나 그게 다루기 힘들 만큼 뻣뻣하고 글쎄. 그래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즙이 나온다는 것도 아주 신기한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야, 좀 기다려주시고요. 네. 저희가 그 사이에 생호박즙의 효능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실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체험을 하신 체험단 세 분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 멋진 세 분이 지금 입장을 하셨는데요. 예, 먼저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어떻게 이 체험에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신혜경입니다. 제가 8년 전쯤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혈관에 좋다는 음식들, 운동도 또 꾸준하게 계속 열심히 하는데 지금도 이제 혈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되죠. 근데 이번에 이제 호모시스테인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나도 혹시나 높지는 않을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검사는 하셨는데 결과는 모른 채로 일주일 동안 이 생호박즙을 드신 거죠. 네. 예, 그리고요, 또 옆에 계신 두 분은, 야, 좋은 건 함께 하자. 부부 체험 다니세요. 얼마 전에 남편이 병원에 가신다고 그렇게 따라갔다가 제가 검사를 했는데 고혈압 위험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많이 걱정이 돼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다 마침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그러셔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부분께서는 어디가 안 좋으셨었나 보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죠. 피가 좀 탁하고 끈적해서 그런지 영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제 질환이 있으신 거예요. 당뇨, 고혈압, 이제 고지혈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체험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분들 그 호모시스테인 이제 검사를 하셨죠. 네네. 그 수치가 나와 있죠. 네. 네. 보실까요? 네. 정명훈님은 지금 66세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11.8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지혈증의 호모시스테인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가지고 계신 질환 위험도, 혈관 질환 위험도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병원 가도 아마 이런 검사는 지금 이번에 처음 해보셨을 텐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예, 두 번째 분 뵐까요? 네. 신혜경님이신데요. 아, 네. 네, 신혜경님은 지금 당뇨를 치료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수치가 8.6이 나왔어요. 수치가 8.6이 나왔어요. 예. 뭐 경계 부까지는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당뇨병이라는 게 혈관에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당뇨병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지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8.6도 결코 간과할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혈당 관리하는 차원에서 남 얘기 같지 않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천보배님은 어떤가 궁금하네요. 예, 같이 보실까요? 천보배님은 이제 최근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아직 약물 치료는 안 하시고 전 단계라고 하셨는데 비교적 만성 질환의 정도가 가장 경미하시기 때문에 수치는 7.04로 위험 수준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이 체험단 세 분 모두 생호박즙을 일주일간 하루 100ml씩 5잔씩 섭취하시도록 했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그러면? 네, 많이 드셨죠. 왜냐하면은 이제 체험단 세 분처럼 좀 체격이 좋으시거나 몸에 좀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5잔까지 드셔도 무방하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충분히 많이 섭취를 해주면 이 생호박즙의 이뇨작용과 또 독소 배출 작용 때문에 살이 빠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몸이 좀 냉하고 또 이 너무 마른 분이나 아랫배가 유난히 싸르르 자주 아프면서 대변이 약간 무름변으로 자주 부신 분들은 이 호박이 갖고 있는 성질이 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자주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100ml를 기준으로 하루에 1잔 내지 2잔에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셔서 하루 3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또 드시는 방법으로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이런 분들은 살짝 데워서 그렇게 드시면 더 낫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은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드시는 동안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먹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먹어서 무슨 큰 뭐 변화가 있을까 또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먹었는데
첫날은 모르겠는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약간 좀 붓기가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 네네. 그래서 그렇게 네. 하셨는데 결과가 어떨지 이제 궁금하고요.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좀 높았고 고지혈증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이제 정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하면서 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피가 맑아졌으리라 기대합니다. 피가 맑아졌으리라 기대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꾸준히 먹을 생각입니다. 아, 예, 괜찮으셨다. 자, 우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호모시스테인 호모야. 수치이기도 하니까요. 그 결과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 먼저 그 과정 한번 보시죠. 예, 체험하는 기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표정들은 과연 이게 성공할까? 뭐 이런.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탱호박즙 일주일 체험 전후 이제 검사를 했고요. 이야. 예,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수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자, 먼저 정명훈 씨부터 네. 보실까요? 가장 높았었죠? 예. 네, 정명훈 씨가 네, 정명훈 씨가 일주일 만에? 네. 괜찮은데. 네, 11.18. 네. 굉장히 조금 위험군 중에 기존에 나왔던 출연자들 포함해서 가장 높은 수치였잖아요. 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복용만으로 9 마이크로몰 퍼 리터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의미 있게 감소한 것 같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1.5 정도면 대략 한 5% 내지 6%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추정을 한다 보면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예요. 예,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천천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조금만 더 낮았으면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결과 보시니까. 아우, 놀랐습니다. 예. 더 드실 계획 예. 있으시죠? 예, 확실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분도 보실까요? 네. 이번에 신혜경 씨 결과입니다. 네, 신혜경님은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비슷하게. 네. 당뇨가 있으셨던 분인데 수치가 8.6 거의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 치료만으로 일주일 섭취만으로 7.1까지 역시 1.5 정도 줄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고요. 특히나 고무적인 것은 당뇨라는 질환이 굉장히 대사적으로 어렵거든요. 이런 어려운 당뇨를 치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 인자를 기존 치료에 부가적으로 식품만으로 이렇게 줄였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한 분 남으셨어요. 또 함께 드셔서 아주 네.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천보배님 보겠습니다. 워낙 수치가 네. 낮으셨는데. 네. 아, 예. 네. 아, 예. 네. 아, 예. 네, 천보배님도 기본적인 수치가 아주 나쁘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6.94 좋은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도가 세 분 중에서 가장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위험도가 적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섭취해서 이게 만약에 일주일이지만 6개월이라고 보면 저 그래프가 얼마나 꾸준히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먹어. 저도 오늘부터 데려가지고 좀 먹을까요? 그래서 교수님 다리시면 생즙을 해야 되네. 잠시 후에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했고 네. 또 의미 있는 그 수치를 변화를 보여주셨는데요. 세 분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생호박즙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직접 또 시연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늙은 호박이 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게 뭐예요? 옆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이 옆에 있는 그냥 늙은 호박을 잘라서 씨를 제거한 다음에 냉동실에다가 얼린. 얼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린 호박이에요. 예. 얼린 호박이고 이것은 그 옆에는 네. 이제 실온에다가 장시간 놔둬서 서서히 해동을 시킨 해동한 호박이죠. 녹은 호박. 그러니까 해동할 거면 왜 얼렸죠? 그러니까. 하하 왜 그랬죠? 아, 그래 말이 되네. 왜 그랬죠? 바로 좋은 질문이네요. 네. 진짜로? 자 보여드릴게요. 왜 얼렸을까? 자 보여드릴게요. 왜 얼렸을까? 이게 보면은 이거 봐요 물이 나오죠. 이게 그냥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조직이 이렇게 되면 이 조직 상태가 마치 저기 찜통에서 쪄서 나온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분이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비법이었네요. 아까 그 물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야, 냉장고가 만들어줬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네. 열을 전혀 가하지 않고도 바로 이 생호박즙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여기서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늙은 호박을 적당하게 먹기 좋게 자른 다음에 안에 씨가 있죠. 그래서 씨를 파내고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서 얼린 후에 그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충분히 해동 과정을 거치면요. 이게 얼렸다 녹는 과정 중에서 이 조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섬유 사슬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로 짜기도 굉장히 착즙이 되기 쉽게 그 조직이 변하고요. 또 하나는 냉동을 하면서 수분이 많이 가둬지잖아요. 그게 얼었다 녹으면서 우리가 먹기 좋은 아까 즙의 형태로 그렇게 충분히 수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호박즙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야. 근데 충분히 해동을 해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즙도 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동한 호박을 이렇게 적당하게 좀 더 잘라서 껍질째? 네, 껍질째 이렇게 쉽네요. 네. 안 보여요. 아, 저 딱딱한 껍질이 네.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물러진다는 얘기예요? 조직이 물러지죠. 딱딱한 껍질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마치 절여놓은 오이처럼 지금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만한 이렇게 면포, 깨끗한 면포를 속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잡고서요. 이렇게 손으로 이제 꾹 짜면 돼요. 나옵니까? 아유 정성이 필요하네요. 요만큼은. 이렇게. 오, 진짜 많이 나왔다. 진짜 이게 나왔어요. 신기합니다. 자, 이게 비결이었어요. 아유, 생호박즙. 진짜. 간단하고만 뭐, 아우, 너무 쉽네. 이거를 뭐 매번 하긴 그렇고 하루에 마실 양 정도는 좀 해놨다가. 그렇죠. 예, 해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나눠서. 해놨다가 이제 이렇게 시원한 데다 놔뒀다가 네. 그때 이제 한 100ml씩 네. 하루에 한 3잔 정도 드시면 딱 하루에 세 좋습니다. 잔. 네. 자, 그러면 아까 맛보기를 조금만 드셨는데 제대로 오늘의 분량으로 한 잔을 여러분. 좋습니다. 들어와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넉넉하게 쭉 한번 드시죠. 자, 우리 자자자. 원샷. 우리 예.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이거요. 아, 맛있다. 달달하고 딱 주스처럼 먹기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맨날 챙겨 먹어야 돼요. 한의학에서는 이 생호박즙에 올려가 되는 늙은 호박을 남과라고 하여 산후의 어혈통이나 붓기 빼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늙은 호박의 효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늙은 호박은 우선 우리 몸의 신체의 전체 기혈 생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어혈과 같은 혈액 내의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이 더 잘 생성되게 하고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뇌졸중이나 심장병, 당뇨와 같은 질환을 관리하는 약으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말 오늘 고마워요. 보통 호박즙은 아내에게 보통 여성들에게 많이 양보를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좀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보 또 함께 나누셨고 뭐 간단하지만 이 작업도 좀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질병이 물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겠지만 이미 본인 뭐 혈액 검사 수치가 나쁘다고 해서 또 증상이 몸에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식습관부터
생활 습관부터 거쳐나가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 오늘 아주 귀한 정보 같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김나님 몸신이었습니다. 역시 호모시스테인도 좀 제거하면서 또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또 하나의 특급 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힌트를 한번 드릴 테니까요. 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주 진한 빨간색을 띠는 레드 푸드입니다. 레드, 뭐, 수박, 토마토, 체리. 딸기, 시간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힌트요. 빨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빨리 좀 줘요. 뿌리 채소입니다. 채소로. 뿌리 채소입니다. 순무. 아닙니다. 선생님들 아닙니다. 요즘 그 핫한 그거 있잖아요. 샐러드에 많이 넣어서 먹기도 하고 피클도 담그는 그거 있잖아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무 같은 맛 나는 거. 뭐 하여튼 거의 접근한 것 같습니다. 네.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혈관 튼튼 특급 식품의 정체는 바로 혈관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혈관 튼튼 특급 식품의 정체는 바로 네, 이겁니다. 그러네. 비트는 그거 아닌가요? 에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오. 왜 이렇게 뭐가 튀어? 이게 이제 비트. 이 비트가 예전에는 참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채소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식탁에 가까워졌죠. 맞아요. 예. 이 비트의 경우에는 생김새 보시면은 빨간 무라고도 불리는 뿌리 채소인데요. 서양에서는 땅 속의 붉은 피. 또 중국에서는 생명의 뿌리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 예전에는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의 경우에는 비트를 달인 물을 가지고 해열이라든지 이뇨 작용을 돕는 데 위해서 썼고요. 또 의학의 아버지죠. 누구죠? 히포크라테스입니다. 네, 이 히포크라테스는 비트 잎을 가지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이 비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전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가 뿌리 채소인 만큼 땅 속의 기운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채소인데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약용으로 써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첨채근이라고 불렀는데요. 맛이 달고 또 성질이 평하고 뭉친 곳을 풀어주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는데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저 비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혈관에 도움을 줄까요? 이 비트가 진한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 색소 성분의 일종으로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인이라는 게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베타인은 호모시스테인은 물론이고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타인은 혈관 벽에 파고들어 혈관의 깊숙한 곳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요. 혈관을 막히거나 터지게 하여 이 문제를 일으키는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서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그럼 좀 더 그 좋은 점들이 있나요? 제가 정말 알고 싶거든요. 네, 이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주목할 점은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산화질소라는 성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산화질소는 아까도 좀 전에 좀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러면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노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산화질소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혈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혈압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이라면은 그 질산염이 풍부한 비트와 같은 식품을 평소에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제 연구도 있는데요. 이 고혈압 환자들한테 매일 비트 주스를 한 잔씩 마시게 한 결과 평균 혈압이 10 정도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 그룹은 비트 주스를 마시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물을 마시게 한 뒤에 24시간 동안 혈압을 계속 측정해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트 주스를 마신 그룹은 1시간 후부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24시간 계속 지속이 된 반면에 물을 마신 그룹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질산염이 풍부한 그런 재료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야, 이거 꼭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혈관에 좋다는 먹거리들에 질산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식품 80g에 질산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각각 비교를 한 것인데 보시면은 양파에는 6.8mg, 마늘은 그보다 2배 정도 되는 14.8mg이죠. 다음 양배추에는 40.9mg. 인데 비트는 보십시오. 116.5mg인데 양배추보다는 2배 이상 많고 양파보다는 1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비트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네, 비트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생즙으로 비트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손실하지 않고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보통 이 가열하지 않은 생즙의 경우에는 영양소 손실도 적고요. 흡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영양소의 최대 흡수율 또 활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양소 손실을 최소한도로 한 혈관 튼튼 비트즙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비트를 자르신 다음에요. 네. 착즙기를 저는 활용할 겁니다.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못 잡니다. 자, 제가 시동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굳이 두 분이서 해야 되나요? 저걸 굳이 두 분이서 해야 되나요? 그래요. 오늘 있어 보이잖아요. 수분이 90%라 편하네, 정말. 생각보다 즙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나오는 색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색깔이 이쁘다. 아유. 진짜 진한 색깔이에요. 영롱하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정말 예쁘고 진하죠. 예. 와인 같아요, 와인. 아우, 색깔이 참. 네, 비트는 하루에 한 개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한데요. 이 즙으로 한 개를 즙으로 낼 경우에는 한 100ml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3분의 2컵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너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조금 배가 아프거나 또 설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처음에 드시는 분은 한 반 잔 정도 드셔서 한 2, 3일 드신 다음에 괜찮으면 한 잔 정도, 100ml 정도 드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찬 것이 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 전자레인지 한 20초 정도에서 찬기만 가시게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즙, 예, 같이 또 맛을 볼까요? 네. 아마 처음 드셔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엄청 맛있죠? 엄청 맛있어요. 이건 괜찮네. 원래 이렇게 단 거예요? 비트에는요 철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철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철분하면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에 있는데요. 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물질이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이 있어야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산소를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혈작용, 즉 혈구를 잘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또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 그런 연령층들, 특히 우리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10대 여성부터 한 5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철분이 풍부한 비트가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비트를 사실은 이제 아까도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산화질소가 어디서부터 생성이 되냐면 여러분 입 속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드실 때 입에서 많이 굴리거나 또는 비트를 드실 때는 반드시 생비트를 드실 때는 오래 씹어서 드실수록 그 산화질소를 형성하는 기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미리 얘기를 완전수로 먹은다면 얘기면 어떡해요? 아니, 다음부터 그렇게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아주 맛있게 혈관 튼튼하게 해주는 특급 식품으로 비트 소개해드렸고 또 즙까지 맛을 봤네요. 꼭 여러분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자, 김현철 씨. 예. 오늘 조금 개운해졌어요? 뭐 개운해 졌는데 뭐 저의 개인적인 사보다도요. 몸신 팀에게 여쭙습니다. 제가 오늘 몸신 나와서 어떻게 좀 좋은 이바지를 했나요? 어떠셨죠? 지금 아무리 봐도 이바지 똑같아. 그럼 했네요. 했지. 어쨌든 했네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부디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네, 안녕하세요. 류승수입니다. 여러분,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하늘 위의 앰뷸런스 닥터헬기 아시죠? 이 닥터헬기 소음이 이 풍선이 터질 때 나는 소음과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닥터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잠깐만 참아주시면 우리가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닥터헬기 이착륙 시에 발생하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 풍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장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소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닥터에게 드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어있거나 알이 있는 다리 그리고 통증이 있는 다리. 이게 원인은 다 발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뻗은 닭다리 만들기, 틀어진 발목을 잡아라. 전체적인 체형이 발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발목이 틀어지게 되면은 그 충격이 발바닥, 종아리, 골반이나 척추까지 가게 되겠죠. 종아리에 알도 빼고 그다음에 오다리를 딱 붙여줄 수 있는 발목 성형 운동입니다. 운동을 한번 따라하시면 룬 아킬레스가 바로 서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머! 와! 이건 거짓말 아니야, 와. 이렇게 금방 좋아지면 저희가 먹고 살 일이 아니에요.